싱그러운 7월에 인사드리는 달동네 라디오입니다.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요즘 다들 무더위에 무탈하신가요? 날씨는 덥지만 여기저기서 생태에 관한 시원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작게는 개인의 생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분리배출이나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기 위한 생활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고, 지역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분리배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가 함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세와 탄소 국경세 등의 규제를 만들고 강화하는 등 함께 지구의 기후 위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동네 라디오에서는 아리송한 분리배출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해요. 재활용 쓰레기를 재사용하는 과정이 변하면 정책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배출 방법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분리배출을 해내지 못할지라도 홍수열 박사님의 책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를 통해 이번 시간에는 함께 금속과 고철을 분리배출해 볼까 합니다. 금속은 철캔, 알루미늄 캔을 말합니다. 통조림 캔, 부탄가스통은 주로 철로 만들고 맥주나 음료의 캔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요. 냄비나 칼, 스테인리스 그릇 등 금속 제품, 그리고 철사, 못, 공구류, 분유, 깡통, 열쇠, 옷걸이 등은 모두 뭉뚱그려 고철이라고 합니다. 금속은 현대 산업에서 중요한 원료입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부품, 배터리 등 다양한 금속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금속 자원은 2000년대 이후 경제 성장으로 급증하며 고갈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속은 녹여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통해 필요한 금속 자원을 조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금속 자원을 재활용하는 산업을 도시광산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재활용하기 편리한 금속류를 함께 배출해 볼까요? 금속류는 모두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가볍게 헹궈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합니다. 캔을 배출할 땐 철과 알루미늄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선별장에서 철과 알루미늄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석에 붙은 특성을 이용해 철 캔을 모으고 후에 알루미늄 캔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금속류를 배출할 땐 철과 알루미늄을 구분하는 것보다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속은 한 번에 전부 모아 배출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배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탄가스, 모기약, 스프레이 등의 통은 주의해야 합니다. 통에 가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구멍을 뚫어 배출합니다. 그래야 재활용 과정에서 잔류가스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스가 있는 통은 구멍을 뚫고 배출해주세요. 배출된 금속류는 각각 관련 업체에게 보내집니다. 먼저 고철은 강철을 생산하는 회사인 제강사로 보내져요. 알루미늄은 비철금속이나 합금을 제조하는 재련소로 보내는데요. 전문 재련소에서 녹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다시 순도 높은 비철금속으로 만들어집니다. 철캔은 대부분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가요. 철캔은 표면에 인쇄가 되어 있어서 재활용을 위해 고철을 녹일 때 잉크가 타서 유해가스와 이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철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강사 대신 철캔 제조에 만드는 판을 제작하는 포스코에서 모두 수거한답니다. 철캔 배출의 최대 쟁점은 페인트통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어디에서나 페인트를 쉽게 사용하고
배출하는데 명확한 지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출이 애매하고 어려운데요. 페인트통은 생활계의 유해 폐기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내용물이 남은 페인트통을 버릴 땐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큰 통은 대형 폐기물로, 작은 통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물론 페인트가 통 안쪽에 살짝 묻은 정도라면 금속으로 분리배출해도 된답니다. 현재 국내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알루미늄 포일이나 일회용 접시 도시락을 따로 골라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약이나 약 포장재 중에도 가끔 알루미늄 재질로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배출 표시 대상이 아님에도 표기가 된 사례로 알루미늄 포일은 선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속의 물질은 모두 떼어내고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우산은 우산대를 분리하고 천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 우산대는 캔 고철류로 배출해주세요. 칼이나 채칼은 혼합 제품이 많습니다. 안전하게 밀봉한 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제대로 밀봉하지 않으면 환경미화원 선생님들이 쓰레기를 수거하실 때 베이고 박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니 특별히 주의해서 잘 밀봉한 후 버려주세요. 재질이 다양한 텀블러는 금속인 부분만 선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플라스틱과 금속이 혼합된 이중 구조의 재질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꼭 버려주세요. 세탁소 옷걸이도 비닐을 벗기지 않았다면 일반 쓰레기로 함께 버려주세요. 오늘은 금속 고철의 분리배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금속 고철도 유리처럼 사용 후 재사용이 가능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유리처럼 깨지는 물건이 아니라 운반 과정도 비교적 어렵지 않아 고효율 자원이에요. 알루미늄 캔은 슈퍼빈의 네프론이라는 기계에 배출하면 현찰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원순환의 과정이나 정책이 더욱 늘어날 거라고 생각돼요. 사기업, 지자체, 환경단체까지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순환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 꼭 단체가 아니어도 우리 개인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실천해 나가요. 잘 실천하기 위해 다음에도 분리배출 공부는 계속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폐 가전제품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